다가온 2024년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매년 새해마다 반복되는 단골 목표가 있죠.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끝나지 않은 살과의 전쟁, 만병의 근원이 되는 비만은 건강을 위협하는데요. 살이 찌면서 이제 허리가 안 좋은 상황인데 이제 앉아서 저 일을 하지를 못했었고요. 건강적으로 통풍도 오고, 그리고 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왔었고. 비만이 부르는 질환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로 인한 건강관리 비용 증가는 물론 삶의 질도 크게 떨어뜨리는데요. 살을 뺄 때는 뺀다고 비용이 들고 찌울 때는 또 먹느라고 돈이 든다고들 하십니다. 이 살 하나 때문에 삶이 너무 고단하다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다이어트 실패를 여러 번 반복하신 분들은 전문적인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만은 이제 하나의 질환이란 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외모가 아닌 건강을 위해 삶의 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해진 가운데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새해엔 비만 탈출, 다이어트 성공 방법을 알아봅니다. 작심삼일은 이제 그만! 맞춤형 다이어트로 건강을 찾아주는 한의사 유승주 원장. 아직 집안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출근 준비하랴, 아이들 밥 먹으랴,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데요. 어디 보세요. 김미성. 살면서 한 번도 살이 쪄본 적 없다는 문미선 씨. 하지만 두 번의 출산으로 체중이 20kg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출산하고 이제 많이 쪘던 배가 아무리 살을 빼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고 또 처녀 때랑 다르게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운동을 해야 되지만 애들 다 재우고 나면 운동할 기력도 없고 집도 안 치우니까 아무것도 삶에서 뭘 더 하는 게 없었는데 이제 계속 몸이 처지고 또 계속 배가 나오니까 옷을 입었을 때도 자신감도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좋은 계기가 있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쁜 스케줄과 집안일, 아이들 케어까지 불규칙한 식생활이 계속됐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잘 가. 소파 빠빠. 네. 아침에 애들 보내고 나서 이제 알려주신 식단대로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보내고 나서 후다닥 먹고 가서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그걸 먹으면 나중에 뒤에 식단을 하는데 좀 무리 없이 건강하게 할 수 있어서 꼭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킹맘에게는 운동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말 못할 고충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운동보단 식단 위주의 솔루션을 진행했는데요. 규칙적인 식사를 시작하면서 야식을 먹는 습관도 줄었습니다. 시간대별로 원장님께서 식단을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따라만 가니까 불규칙한 식사가 자연스럽게 규칙적으로 바뀌었어요. 8시, 11시, 4시, 7시 이렇게 다 시간을 정해주니까 그 시간만 되면 음식을 그냥 먹으면 되니까 좀 편하게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식단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다이어트는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욱더 효과적이죠. 식단과 감량 과정을 공유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원장님께서 드시는 식단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저도 이렇게 먹고 있어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주고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조금 좀 쉬고 싶다 하는 날도 원장님의 또 사진을 보면서 또 같이 힘을 내게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보냈을 때 또 좋은 피드백을 받으니까 또 중간중간 또 힘을 내서 또 할 수 있었어요. 점점 뚱뚱해지는 대한민국. 국내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비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미소님 이제 우리 한 달 됐어요, 그쵸? 네. 한 달 전에 오셨을 때 63.1kg으로 만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보내주셨잖아요. 네. 보니까는 59.3kg이니까는 거의 4kg 정도 빠지신 거예요. 배고픈 거 혹시 있으셨어요? 아니요, 배고픔은 많이 못 느꼈어요. 마른 체형도 피해갈 수 없는 복부 비만. 이런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감량이 이루어집니까?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로는 체질에 맞는 처방과 시술을 통해서 집중 감량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체질에 맞는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과 단백질의 함량을 높이는 저탄고지 식단을 짜드리고요. 이것이 습관화가 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빠진 체중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에 맞는 요요 방지 전략을 짜드리는 것을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복부에 집중된 지방에 침을 놓아서 부종을 없애고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시키는데요. 요요 현상을 방지하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위에서 많이 부러워하면서도 또 하는 말이 뭐 나도 약 먹고는 다 그때는 잘 빠졌는데 그 다음에 요요가 많이 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는 원장님께서 좀 건강하게 뺄 수 있는 식단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저 체질에 맞게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면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앞으로 제가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이 생깁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남성 비만율이 여성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남성들의 건강이 비만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살이 찌다 보니까 건강적으로 통풍도 오고 그리고 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왔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영업직을 하면서 공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오게 돼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 살을 좀 빼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식욕으로 과식과 야식을 반복하면서 소화기관이 약해져 있던 상황.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통해 근본적인 치료에 나섰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직에서 일을 하니까 밤낮이 많이 바뀌고 잦은 음주라든지 뭐 지방이 있는 음식들 위주로 많이 먹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뭐 계란이라든지 뭐 키토김밥이라든지 몸에 좋은 음식들로만 이렇게 그 건강식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6개월간 무리 없는 다이어트로 약 8kg 감량에 성공한 이종수 씨. 안녕하세요. 한번 앉아보실게요. 네. 와, 우리 네. 6월 달에 만나가지고 네. 벌써 6개월째 됐어요, 그쵸? 네. 처음에 뵀을 때 네. 배 쪽이 이렇게 동그랗게 네. 돼서 만났었는데 네. 지난주에 찍은 사진 보니까 이렇게 배 쪽이 홀쭉해지셨더라고요. 네. 종수님은 영업직에 종사하시면서 불규칙한 식습관과 업무 강도가 좀 과도해지면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해소하는 습관이 생긴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체중이 늘더니 어느 순간부턴가 불안하기 시작하고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증상과 더해서 당시에 뭐 통풍약이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중에 내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과항진된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온담탕을 썼는데요. 이 처방 쓰면서 평소에 불안감을 느꼈던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됐고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푸는 습관도 조금씩 개선이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비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종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건데요. 이젠 미용이 아닌 질병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후 감량된 체중 유지를 위한 관리도 중요한데요. 몸이 가벼워지면서 운동을 다시 시작한 이종수 씨입니다. 그 처음에 제가 그 공황약이라든지 뭐 역류성 식도염 약이라든지 통풍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먹었을 때는 걱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 그런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더 둘만이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저 앞으로의 계획은 좀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를 하면서 그 2세 계획도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홍한나 씨. 그녀에겐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것만도 손가락이 너무 저리는 거예요. 이래서 계속 이렇게 주물렀다 해서 한 개 하고 또 주물렀다 해서 또 한 개 하고 이렇게 한다고 애 머리를 묶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어린이집에 머리 예쁘게 묶고 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맨날 애한테 머리 한 가닥만 묶어서 보내는 거예요. 손이 너무 저리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에 살도 빠지고 저린 것도 다 완화되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머리를 예쁘게도 묶어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엄마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7개월간 약 24kg을 감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휴대폰 알람이 울리는데요. 무슨 알람인가요? 이 알람은 제가 이제 밥 먹을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알람인데요. 제가 하루에 4번 식사를 하거든요. 아침에 8시 한 번, 오후 12시 한 번, 그다음 오후 4시 한 번, 저녁에 7시 한 번. 근데 그거를 딱딱 챙기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알람을 맞춰가지고 시간대별로 알려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네, 이 규칙적인 식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살이 빠지면서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한 끼 식사량부터 달라졌다는데요. 이 정도는 먹어야 배가 찼다면 지금은 이만큼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네, 예전 먹던 양의 3분의 1만 먹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 고비도 있었다는데요. 처음에 둘째 출산하고 난 뒤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두드러기가 올라올 때는 처음에는 가슴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점점 부위가 넓어지면서 배하고 이렇게 넓어지더라고요. 이제 스테로이드제까지 먹게 되었는데 그걸 먹다 보니까 살이 더 찌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은 점점 부어지고 정말 그 두드러기 때문에 누가 일을 하자 해도 저는 지금 몸이 이래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저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치료를 받고 나니까 두드러기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두드러기가 싹 없어진 걸 보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방분해 속도가 붙으면서 두드러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맞춰 처방을 바꿨고 다시 다이어트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입었던 바지 크기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바지가 이렇게 컸어요. 근데 살이 이렇게 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 되게 둔해 보이고 되게 덩치가 커 보이니까 미련해 보이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바지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는 이제 안 맞거든요. 그래서 다른 바지를 입어야 돼요. 와, 복부둘레도 20cm 이상 줄었습니다. 자연스레 옷 사이즈가 달라지면서 자신감도 얻었는데요. 무엇보다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죠. 스스로 몸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건강한 체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건 없었어요. 그쵸? 이 부분도 치료가 잘 됐고 마지막으로 걱정했던 부분이 우리 이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체중이 102kg까지 올라갔을 때 체형이 많이 안 좋아지셨었어요. 그쵸? 그래서 거북목이 심해지면서 특히 디스크, 경추 디스크가 발생해서 팔까지 다 저리는 증상이 있었어요. 손이 붓고 저리는 증상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최근에 혹시 저리는 증상이나 통증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러면은 목 쪽의 통증하고 팔 쪽도 치료가 잘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살이 많이 찌게 되면서 경추의 구조가 나빠졌고 거북목과 일자목이 심해지면서 디스크 증상, 저림 증상이 아직까지도 조금은 남아 있기 때문에 추나 치료를 병행해서 체형을 계속해서 교정을 해드릴 거고요. 관절이 틀어지면서 인대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평소에 통증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인대 부위를 강화하는 약침 치료 그리고 가열식 화침 치료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침 치료를 통해 약해진 척추 인대를 강화하고 몸 전체 균형을 바로잡습니다. 이 8개월째 꾸준한 치료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되찾고 있는데요. 이 모습 그대로 요요 없이 유지를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이렇게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늦은 밤 홀로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김태경 씨.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그는 야근하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이제 되게 잦았고요.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식도 먹고 술도 마시게 되고 그러고 이제 살이 많이 쪘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허리까지 아파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의 중요성을 이제 지금이라도 좀 알고 뒤늦게라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대부터 장시간 앉아서 작업하는 일이 많았던 탓에 복부의 살이 집중적으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뱃살이 늘면서 척추의 구조도 나빠졌는데요. 야,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됐던 그는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솔루션은 몸 안팎을 모두 치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수면의 질이 지금 좀 안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수면 그 앱을 체크하는 앱을 통해 가지고 원장님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쳤더니 지금 이제 소음 데시벨이 되게 많이 낮아졌습니다. 체중이 1kg씩 늘 때마다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5kg씩 증가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맞춤 처방을 통해 단기간 감량에 성공했는데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98kg로 시작하셔가지고 네. 오늘 보니까 92kg 찍으셔서 한 달 만에 한 6kg 정도 감량되셨는데요. 제가 오늘 허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복부가 이렇게 살이 찌면서 허리 구조가 많이 안 좋아지셨잖아요. 여기 4번, 5번 사이의 공간이 다른 데보다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 소견이 나왔다고 들었었는데 이번에 그 영상 검사 결과를 보니까 협착 소견이 없어졌더라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감량하시면요, 요통이 다시 이제 재발할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실 거예요. 지방이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혈관벽에 쌓이게 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될 수 있고 기도에 쌓이게 되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압이 차게 되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될 수 있고 복압성 요실금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관절의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시죠. 굽어진 척추를 바로 세우고 벌어진 골반을 교정하기 위해 추나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다시 좀 키가 커진 느낌이라 말하는 그는 또 다른 새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목표 체중은 시작을 할 때 이제 98kg 거의 100kg 육박했는데 한 81kg 그 정도까지 이제 제가 빼고 싶고 여기 원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그 목표 체중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 기대 수명만큼이나 꾸준히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노년 비만인데요. 5년 전에 이미 왼쪽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계속 제발 하는 바람에 1년에 6개월 만에 1년에 2번을 한쪽 무릎으로 수술을 하고 나니 한쪽 무릎으로 다니다 보니 너무 힘들잖아요. 얘가 회복되기 전에 반대쪽이 또 아픈 거예요. 살이 무릎 수술 3번 하면서 살이 한 14kg 정도가 쪘는 것 같아요. 찌면서 당뇨가 훅 치고 들어오더라고. 당뇨도 아주 그냥 높은 당뇨가 훅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불면증에 밤에 자주 가는 야간요. 야간요에다가 또 뭐 별의별 게 다 오더라고요. 하여튼 병이. 김미자 씨는 무릎 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15kg 가량 급격히 살이 쪘습니다. 최근엔 마치 만삭 때처럼 야간요가 심해졌다는데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4번 이상 깨면서 수면의 질도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붓고 손발이 저리고 악순환이 계속됐는데요. 갱년기 증후군까지 더해지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골반에 걸려요. 혹시 언제 입던 옷인가요? 이거 살찌기 전에 입던 거예요. 이거 제가 어느 정도는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요즘 그러면은 사이즈가 얼마나 커지신 건가요? 살찌고 나서? 살찌고 나갖고 한 8인치, 6인치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특히 노년층의 비만은 각종 질병의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위한 다이어트가 중요한데요. 뱃살도 빼면 더 좋아질 거라고. 그럼 제가 회사 다닐 때처럼 젊을 때처럼 활동적일 것 같고 아주 좋다고 뱃살도 빼자고 권유를 하셨어요. 저번도 한번 무게 재고하더니 살이 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한 3kg 빠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3kg 빠진 거 잘 못 느끼겠는데 그리고 뭐 그걸 꼭 빼야 된다는 그렇게 막 그러진 않았거든요. 좀 더 있으면 빠지겠지 했는데 생각외로 빨리 좀 빠졌어요. 한 달 만에 3kg 이상을 감량한 김미자 씨. 하여튼 화장실을 안 가니까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죠. 이 잠을 잘 자니까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울한 그 표정이 기분 좋게 일어나고 맞아. 신랑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죠. 이거 지금 결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지금 처음에 오셨을 때 80.3kg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지금은요 76.7kg.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잘 빠지고 있고요. 이자님은 지금 현재 복부에 지방이 주로 빠지게 되면서 마치 해산을 한 것처럼 만삭인 상태에서 이제 아기를 낳은 것처럼 복부의 압력이 해소가 되시면서 야간요가 개선되시고 수면의 질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낮아졌던 에너지 대사도 빨리 이제 되기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감량을 진행하시게 되면 발목이나 종아리에 이제 무릎에 가해지던 압력도 줄어들면서 활동량도 느시고 다시 원래대로의 건강과 체력을 회복하실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노인 비만은 각각의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 처방이 치료의 핵심인데요. 호르몬 분비 기능을 도와주는 약제를 사용하고 부위별 침 치료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자신의 체질에 맞는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살이 심하게 찌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체질이 소양인인데 닭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분들은 먹는 것에 비해서 살이 찐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곤 하죠. 그래서 자신의 체질을 잘 알고 이에 맞는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비만 예방법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이렇게 밀어놨던 부분을 할 수 있고 저 사실 무기력해서 집안일도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찾아서 할 수 있고 활동도 서서히 시작을 했답니다. 그게 제일 행복해요. 현대인의 최대 고민 비만.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다이어트를 성공했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젠 건강을 지키면서 고민도 해결해줄 개인별 맞춤 처방을 통해 올해는 작심 365일 다이어트 성공을 기원합니다. 다이어트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살을 뺄 때는 뺀다고 비용이 들고 찌울 때는 또 먹느라고 돈이 든다고들 하십니다. 이 살 하나 때문에 삶이 너무 고단하다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다이어트 실패를 여러 번 반복하신 분들은 전문적인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춤 한방 다이어트로 비만 탈출하시고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